안녕하십니까. 동계인터 무어슬로 고찰에 참여 중인 숭실대학교 김진성이라고 합니다. 이번 동계인턴을 하는 동안 수행한 내용과 소감을 짧게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인 레포트를 준비하면서 주로 다룬 내용을 말씀드리고 그룹 레포트에서 다룬 주제와 제가 담당한 내용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소감과 우수조 선정을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주차에는 교수님께서 주신 논문인 Cramming More Components onto Integrated Circuit을 읽어보았습니다. 처음으로 읽어본 영어 논문이었지만 비전공자인 제가 읽기에도 어렵지 않은 내용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왼쪽의 그래프를 보면 단순한 회로의 경우 부품당 비용은 부품 수에 거의 반비례하는데 이는 더 많은 부품이 포함된 동일한 패키지의 반도체 조각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구성 요소가 추가될수록 수율이 감소하면 복잡성이 증가하여 구성 요소당 비용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술의 진화에는 주어진 시간에 최소한의 비용이 존재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당시로는 회로당 50개의 부품을 사용하면 도달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비용이 곡선이 떨어지는 동안 최소값은 빠르게 상승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래프를 보면 최소 소자 비용에 대한 구성 소자는 1년당 2배의 속도로 증가했고 10년 후에 1975년에 다다라서 최소 비용에 대해 하나의 직접 회로당 구성 소자의 개수가 6만 5천 개가 될 거라 예측했습니다. 2주차부터는 주제 선정을 위해 식각, 도핑, 방막 증착 공정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식각 공정은 포토리소그래피에 의해 포토레지스트에 새겨진 패턴을 사람하게 전사하는 과정입니다. 즉, 회로의 패턴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제거하는 공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식각 공정은 습식 식각과 건식 식각으로 나누어집니다. 습식 공정은 용액을 이용한 화학적 반응을 통한 식각 공정입니다. 보통 등방성 애칭으로 레지스트 패턴의 크기보다 애칭된 모양이 일반적으로 더 큽니다. 건식 공정은 반응성 기체나 이온 등을 이용해 특정 부위를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플라즈마 입자들과 방막의 화학적인 반응을 통해 애칭이 이루어집니다. 보통 이방성 식각이지만 필요에 따라 등방성이나 부분적인 이방성 설계가 가능합니다. 때문에 건식 공정이 습식 공정에 비해 비용이 비싸고 방법이 까다롭지만 회로 선폭이 미세화에 이루어짐에 따라 수율을 높이기 위해 습식 공정에서 건식 식각 방식으로 변했습니다. 건식 식각에는 물리적 식각, 화학적 식각으로 나누어지지만 이 두 방법을 합친 리액션 이온 애칭 RIE 방식도 존재합니다. RIE는 양이온으로 식각 부위를 공격하여 타겟의 분자 간의 결합력을 약화시키고 라디칼이 약화된 부위를 흡착해 휘발성 화합물 가스로 만들어 배출시키는 방법입니다. RIE 방식은 이방성 식각이 뛰어나 미세 패턴을 만드는 데 유리합니다. 다음으로 도핑 공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핑 공정은 기판에 불순물을 넣어 반도체의 전기적, 물리적 특성을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불순물을 넣지 않은 반도체는 상온에서의 열 에너지로는 만들어지는 전도전자로만 소자를 동작시키기에는 전하가 부족하기 때문에 전도전자를 늘리기 위해 도핑을 합니다. 넣는 원소 종류에 따라 도우너와 업세터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도우너는 프리 일렉트론을 내놓는 원소로 5족 원소에 해당하고 업세터는 홀을 내놓는 원소로 대부분 13족 원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도우너를 첨가한 반도체를 N타입 반도체라 하고 업세터가 첨가된 반도체를 P타입 반도체라고 합니다. 도핑 방식은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디퓨전은 불순물인 도펀트를 포함하는 혼합가스를 주입하고 고온 조건에서 도펀트가 소자 내부로 확산하게 됩니다. 이 방법은 값이 싸고 쉬운 방법이지만 기술의 발전함에 따라 소자의 집적도가 늘어나면서 도펀트 주입 제어의 정확도가 요구됨에 따라 다른 기술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 방법이 이온 인플테이션입니다. 도펀트 이온을 만들어 킬로 일렉트로볼트 이하에서 메가 일렉트로볼트까지 가속시킨 후 반도체 표면에 발사하여 도펀트를 반도체 속으로 주입시킵니다. 결정 격자의 손상을 회복시키고 주입된 이온 결정 격자에 위치하도록 하기 위해 후속의 어닐리 공정이 필요합니다. 때문에 도펀트에 대한 정확한 제어가 가능하고 비교적 낮은 공정에서도 진행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방막 증착 공정입니다. 방막 증착 공정은 단순한 기계 가공으로 실현 불가능한 1마이크로미터 이하의 얇은 막을 뜻합니다. 웨이퍼 위에 원하는 분자 또는 원자 단위의 방막을 입히는 일련의 과정을 데포지션, 증착이라고 합니다. 집적도가 높아짐에 따라 공정을 레이어와 레이어 사이에 전기적 신호를 잡고 얇은 홀과 비하를 통해 전달하기 때문에 DC 딜레이나 노이즈에 예민하게 반응을 합니다. 즉, 최대한 전기 신호가 누설되지 않으면서 각 레이어를 확실하게 구분하고 보호해주기 위해 서로 다른 물질을 레이어 단위로 위로 쌓아 올리면서 내부 회로를 구현하는 과정입니다. 증착 공정은 크게 물리적인 방법인 PVD와 화학적인 방법인 CVD로 나눌 수 있습니다. PVD는 주로 금속 방막 증착에 사용됩니다. PVD는 일직선으로 이동하는 특성 때문에 모서리나 높은 기판에 더 많이 쌓이기 때문에 CVD에 비해 스택 커버리지가 나쁩니다. CVD는 가스의 화학 반응으로 형성된 입자들을 외부 에너지가 부여된 수증기 형태로 쏘아 증착시키는 방법입니다. 도체, 부도체, 반도체의 방막 증착에 모두 사용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술이 고도화되면서 구조는 더 복잡해졌습니다. 즉, 방막은 더 얇아져야 했고 원자층을 한 층씩 쌓아 올려 방막을 형성하는 아토믹 레이어 데포지션 ALD 방법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원자 정도의 두께로 방막층을 한 층씩 형성해가는 자기 제한적 표면 처리 공법을 사용합니다. ALD는 CVD와 유사한 화학적 방식으로 소스들을 순서에 맞춰 차례대로 공급하여 모노레이어가 사이클당 한 층만 쌓이도록 합니다. 뒤이어 다른 종류의 2차 소스를 넣어 1차 흡착된 물질과 화학적 치환이 일어나고 최종적으로 제3의 신규 물질이 형성하게 됩니다. 5주차부터는 그룹을 이루어 조별로 레포트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룹 6에 들어갔습니다. 저희 조는 애칭에 대해 다루었는데 그중 현재 애칭 공정에서 사용하는 RRE 다음 기술로 유명한 아토믹 레이어 애칭 ALE로 주제를 잡았습니다. ALE는 셀프 리미팅 리액션, 자기제한적 반응을 사용하여 물질의 얇은 층을 제거하는 기술입니다. ALE는 수정, 제거 두 단계가 한 사이클로 진행됩니다. 수정 단계에서는 화학적 반응을 통해 반응층을 형성한 다음 초과 반응 가스 및 부산물 없애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 후 제거 단계에서 스퍼터링을 통해 하나의 원자층을 제거하고 잔여물을 없앱니다. 이 두 단계는 모두 자기제한적 반응으로 반응 가스가 물질 표면에서만 반응합니다. 따라서 사이클 수를 조절하여 제거할 두께를 조절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거 단계에서 이온을 사용하면 깊고 좁은 구조를 형성하는 데 필요한 방향성 시각이 가능합니다. ALE는 높은 종횡비 구조에서 시각이 이루어지며 매끄럽고 평평한 표면, 화학양론적 제한성, 웨이퍼 내 균일성, 다른 재료에 대한 시각 선택비 등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은 현재 핀팩 구조, GAA, 3D 랜드 등 최신 공정을 위해 각광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공정 속도가 느린 치명적인 단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아직도 활발히 연구 중입니다. 그룹 레포트를 쓸 때 제가 담당한 부분은 ALE 과정에서 발생하는 결합 에너지 변화 및 화학적 반응입니다. 먼저 ALE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비가역적 포화의 형태로 흡착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비가역적 포화는 리액션 가스 분자와 라디칼이 기질 표면의 원자와 강한 화학 결합을 형성할 때 얻을 수 있습니다. 리액션 가스와
리액션 가스 분자와 라디칼은 기질 표면의 단열층에 의해 포화되며 리액션 가스의 흐름이 중단되더라도 표면의 화학 리액션 가스 분자와 라디칼은 탈차 없이 유지됩니다. 그림에서는 그래프 C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리액션 가스 분자와 라디칼이 기질 표면에 화학적으로 흡착될 때 결합 에너지 EA를 가진 강한 화학 결합을 형성합니다. 표면 아래의 두 번째 층 원자 사이의 결합 에너지는 기존의 기질 간의 결합 에너지인 EB에서 ES로 약화됩니다. ES는 EA와 EB보다 낮기 때문에 탈착 단계에서 ES보다 높고 EA보다 낮은 이온 에너지를 사용하여 ALE 공정에서 사이클당 한 개의 단층 제거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 옆에 B의 그래프를 보면 이온의 에너지가 충분하지 않을 때인 AEI 부분에서는 표면층의 원자 중 일부만 제거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온 에너지가 EB보다 높아질 경우 사이클당 엣지 깊이가 증가해 수정층 제거 후 수정층 아래에 위치한 원자까지 식각해버립니다. 그림에서는 C 이후의 단계를 해당하게 됩니다. 때문에 ALE 이온에는 적절한 에너지 범위가 존재하며 이를 정밀하게 제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산화 플루오린화 메커니즘을 통해 식각이 이루어집니다. 물질이 달라짐에 따라 ALE 방식도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선정한 1등 조는 1조입니다. 비전공자인 제가 반도체 8대 공정 및 CMOS 제조 공정에 대해 자세히 배울 수 있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발표도 공정 과정을 자세히 설명을 해주셔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2등 조는 7조입니다. 저희 조가 주제로 잡은 ALE를 준비하면서 ALE와 비슷한 개념인 ALD에 공부를 하고 싶었지만 저희 조의 주제를 공부하는데 시간이 너무 부족했습니다. 때문에 7조의 발표를 듣고 ALD에 대해서 배울 수 있어 7조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전공자인 제가 반도체 관련 인턴을 할 수 있었던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반도체 공정에 대해서 막연히 알기만 하고 정보를 어디서 얻을 수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때문에 초반에 레포트를 작성하면서 블로그나 기업의 사이트에만 의존했지만 주차가 지나가면서 논문의 자료를 좀 더 활용하였고 IEDM, ISSCC, VLSI와 같은 3대 반도체 학회도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그룹 레포트를 통해서 많은 걸 배울 수 있었는데요. 애칭에 대해서 보다 심도 깊은 공부를 할 수 있었고 다른 조의 발표를 들으면서 각 공정 분야에 대해서 자세히 배울 수 있었습니다. 또한 수많은 영어 논문을 읽으면서 논문을 읽는 요령과 특허에 대한 정보를 얻는 법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다음에 다시 기회가 된다면 다시 참여해서 보다 능숙하게 인턴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좋은 경험을 시켜주셔서